주한미군을 감축이나 철수하겠다는 문건을 미국이 공개했는데 그 문건에 한국이 보여준 반응을 보고 명령한 적 없다, 아예 불가능하게 법을 만들어버리겠다며 화를 내는 미국, 가고 싶다 해서 가라고 그런 건데 미국은 왜 화를 내는 걸까? 한국의 사위라고 억지로 불림을 받았지만 진단키트 수입 이후 스스로 한국의 사위라고 말하는 호건 주지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주지사 간담회에서 한국에 대해 소회를 밝혔는데 이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끔찍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건 어렵다. 아마도 방위비 문제 때문에 나온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사업가, 부동산 재벌 경영자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할 때 시진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 그리고 일본 아베는 트럼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알다시피 미국이 일본을 개화시켜 선진 문명을 가져다주고 부흥시킨 것처럼 미개한 조선을 일본이 개화시키고 근대 문명을 알게 해주었다. 그런데 일본에 고마워하기는커녕 매번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돈을 요구한다. 국민 수준도 낮고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다. 이런 말을 듣고 집권을 시작한 트럼프가 한국을 어떤 국가로 인식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구상하며 대할지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진핑과 아베의 말대로라면 아주 오랜 기간 속국 혹은 식민 지배를 받은 민족이어서 힘이라는 현실적인 압박에 무엇이든 쉽게 굴복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켜준다는 말을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은 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동맹의식이 기본적인 바탕이고 방위비라는 개념 자체도 없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한국이나 일본에서처럼 돈을 미국에 더 지급하라는 것이 아닌 각 나라에서 국방비를 증액해달라는 것이 요구입니다. 유럽주든 미군이 요즘처럼 천덕꾸러기가 된 데에는 트럼프 표현이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주둔 지역의 동맹국이 미군이 아니면 스스로 제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나라로 줄기차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주는데 그들은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 표현은 사실 동맹국의 무척 굴욕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에 조금의 반론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한다면 식민, 속국,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냉전이 끝나 민주주의, 공산주의 개념마저 불분명한 현 시대에 누구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 시장과 자본을 중시한 민주주의 체제는 공산주의 기본 개념인 분배와 공공복지를 받아들였고 공산국가는 반대로 시장과 자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젠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는 국가도 아주 극소수가 되었고 국민 투표로 통치자를 뽑지 않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왕정국가 수보다 적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도 야당이 존재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야당 출신 지자체장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념이 붕괴한 21세기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불곰으로 지칭되며 거의 악마급으로 묘사되고 속칭 자유진영이 모두 힘을 모아야 대적할 수 있다고 여겼던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이후 그 후유증으로 주류국가에서 냉대를 당하고 무역보복을 당해 경제적으로 길고 긴 침체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독일과 러시아만큼 원한 맺은 나라도 적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두 나라와 직접 관련 있는 사상자만 5천만 명에 이릅니다. 두 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원활하게 교류 중입니다. 그 교류를 중단해달라는 전통의 우방 미국에 독일은 내정 간섭 말라며 보복을 경고할 정도가 요즘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6.25 전쟁에 참전해 통일을 막았던 중국은 지금 한국의 제1교역국이며 제1흑자국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제품은 많은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한국과 더 많은 교류를 러시아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적이 없지만 수많은 적이 있고 진정한 친구는 없지만 많은 친구가 존재하며 때로는 스스로 적이 될 필요에 친구였던 나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해가 일치하면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경제 중심으로 적군과 아군이 구분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인만이 그 이념의 구분에서 아직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3월 만들어지고 보고된 국방성 문건이 공개되자 미국 정가와 군부 언론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에스파 국방부 장관은 서둘러 진화하려 애쓰고 있고 미 상하원 의원들은 철수나 감축 방지 법안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국방수권법에서 철수나 감축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미국 대통령은 여러 방법으로 철수나 감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상상하지 못하는 절대 권력을 사실상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 문제, 안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파장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국내 일부 언론에선 실망스럽다는 듯이 이를 바라보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나온 타이밍이 참 공교롭습니다. 정의연 문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과 논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탈북단체의 법인 해제, 보수단체와 탈북단체의 백악관과 유엔의 진정, 문재인 정권 지지율 하락, 남북 문제, 그리고 북미회담이 탄력받을 수 있는 이 시기에 툭 하고 한국에 던져진 이 철수 감축 문건은 무슨 의미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불 꺼달라고 사정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 논란에 곤란해하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민감한 문제를 던져서 사회적으로 극심한 논란을 한국에서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3월에 만들어진 문건이 정부 주도권이 약해진 틈이라 판단된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이 필요 이상으로 백선엽을 전쟁 영웅, 한미동맹 수호자로 지켜세우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제강점기 간도 특설되는 별거 아닌 허물이라고 국민묘지 안장을 주장하며 안보와 이념 논쟁으로 미국과 합을 맞추는 것을 보면서 이것들이 뭔 수작이지 하고 갸우뚱했는데 작성된 시기가 3월인 그 문건이 4개월이 지난 지금 공개되니 그림이 완성되는 듯합니다. 주둔 방위비, 전작권,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압류 처분, 한일 지소미아, 남중국해 군사작전,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한일 무역분쟁, 과거사 문제 등 미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싶어하는 의제가 많습니다. 70년을 되돌아보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 모습은 한국의 가장 큰 안보 위험 요인으로 언제나 인정받아왔고 보수정당엔 힘을, 민주진보정당엔 빨간 딱지를 붙이게 하면서 북한과의 긴장 국면을 지속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안겨주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했음에도 국민 사이에 너무나 덤덤한 모습, 그리고 등장한 좋은 일이라는 반응, 이런 모습은 미국과 일본을 힘 빠지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은 반응이 매우 빠른 나라입니다. 의견 표현에 대체로 주저함이 없습니다. 보도되자마자 미국, 일본이 보기에 너무 좋지 않은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래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민이 정부의 발표를 예의주시하는데 우리 국민은 정부 발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정부와 일체감을 가지려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일체감을 가지기를 반대로 바라는 국민이 한국인입니다. 철수 이야기가 나온 지 만 3일도 안 되어 포털 메인에서 사라질 만큼 주목받지도 못하는 불쌍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국민이고 정부이니 트럼프가 한국민은 끔찍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기 껄끄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대할 때마다 거래의 기술이 거지 같은 기술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반환을 떠나는 순간까지 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같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자주국방, 전작권 해소, 독자적인 남북교류 모두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두 번 불편해지지 않고는 남북 교류도 동등한 한미동맹도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